그래서 저는 항상 윤석열을 이야기할 때 항상 김건희를 말하죠. 그죠? 그 지금 여기에 제가 올리는 거 보면 어제 보면 사진에 보면 그거 안에 있을 겁니다. 어제 아침에 김호준이가 했던 거. 자,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 커뮤니티 올려놓은 겁니다. 김호준 씨가 방송에 나와서 뭐랬냐면, 김건희 씨가 계엄 후 개헌을 통해서 통일 대통령이 될 것으로 믿었고, 지금 현재도 여전히 믿고 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죠. 김건희는 뭐가 되고 싶어 한다고요? 김건희는 이런 사상에 빠져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민족 종교라고 하는 데서 그런 걸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최순실 대선사 때 그 동학이 잘못 해석되면서부터 그게 나왔고 우리나라에만 통용되는 정감록이라는 연서 그건 정씨가 나온다. 그 정씨가 나온다는 것 때문에 그 옛날에 몇 명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세 사람 있었어요. 정씨가 앞으로 대통령 정씨가 지도자가 된다. 김건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는 확실하게 이걸 알고 있어요. 그건 제가 확실하게 알아요. 김건희가 정확하게 믿고 있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세상이 들어갈 때 대한민국은 통일한국이 되고 통일한국이 되고 나서 이 통일된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거기에서부터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 대한민국의 총 역량을 이끄는 새로운 지도자는 여성이라는 거. 그야말로 이제 그 민족 종교라고 하는 그 전통 종교에서 말하는 그 이제 동학이나 정상계나 통일계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딱 뿌리는 하나예요. 통일 뿌리는 딱 한 군데서 나왔어요. 최수원에서 다 갈라져 나왔어요. 그래서 전부 보충계고 정산하고 다 갈라져 나온 거예요. 뿌리는 거기였어요. 거기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후천의 새로운 지도자는 여성형인데 건곤을 말할 때 주역에서 말하는 건과 곤이 있으면 곤이에요. 곤도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선천 시대라고 하는 것은 앞 세상은 남자 위주로 모든 것이 돌아왔던 시대인데 한마디로 건의 세상인데 앞으로는 그러니까 무한 성장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안정화되고 복지 안정화되고 변화가 없는 세상이 온다. 그것을 곤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곤도라고 합니다. 땅곤자. 곤도의 시대는 여성이 지도자가 나온다 했는데 이게 틀말이에요. 부천이라고 해서 여성이 지도자 된다는 게 아니고 여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살이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 남자겠어요? 여자겠어요? 여자처럼 보이죠? 아니요. 남성도 아니고 사실 여성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깨닫고 나면 사실은 그 상태에서는 성이라는 게 그다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남자냐 여자냐 예수가 남자나 여자나 그 의미 없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아무 의미 없어요. 관세음보살이 보통 여성형으로 나오잖아요. 보통 여성형으로 나올 때도 있고 남성형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관세음보살이 남성형으로 나올 때는 우악스러운 장군처럼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신 적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여성형의 지도자를 여자로 바로 해석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주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화 토금수를 이런 거 있잖아요. 목이 푸른색이다. 그래서 목 기운이 부족한 사람 푸른색 옷 입으면 된다. 목이 푸른색이에요, 녹색이에요, 그린이에요, 블루예요. 둘 다 같아요. 그리고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보도 산천초목이라고 하잖아요. 안에 이제 녹색, 그린, 그럼 바다. 푸른색은 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형상을 말하는 거고, 그걸 형이화학적으로 세상이 찾다 보니까, 봄에 피는 모양새를 말하기 때문에 제일 비슷한 거에서 목이라고 했던 건 이거를 자꾸 목을 우드라고 해석해버리고, 그라스로 해석해버리니까 자꾸 푸른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해석이라고요. 이런 해석을 하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사주에 화가 부족한 빨간 옷 입어라.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부터 명리학이 잘못 해석되니까 자꾸 무당들이 끼어드는 그런 이상한 잡술이 되는 겁니다. 무슨 색 입으면 좋다. 집에 뭐 수기가 부족하면 집 어항 키워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집 수기 부족한 거 어항 키우고 뭔 상관 있어요. 그거 상관이 없다니까요. 집에 어항 잘못 넣으면 습기만 차요. 도로 집안에 습기만 찬다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요. 자, 이게 바로, 그러니까 김어준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거는 사실
아는 사람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고, 김건희는 본인이 앞으로 이게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게 서울에 보면 그 대화할 때 잠깐 나오거든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북돋아준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그 천공입니다. 천공. 천공이 천공이 그런 걸 하는 놈이거든요. 그 놈이. 그 놈이 그런 걸 다, 그런 거 짜집게 해가지고 지가 막 새로운 법을 다스린다. 걔가 말하는 게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된다. 한민족이 어떻게 된다. 그거 말하고 있잖아요. 그 옛날부터 했어요. 그거 제가 80년 중반에 여러분 단이란 책 아실 겁니다. 권태훈 씨가 지은, 봉우 권태훈 씨가 지은 단이란 책. 저는 그 사람 때문에 학교도 그만두고 그 배우러 갔었어요. 다시 학교로 다시 돌아왔지만 뭐 그 과거 사실이 있는데 그거 배워가지고 그거 배우면 신선된다 해가지고 신선은 되고 싶었거든요. 지금 됐지만은 지금 저 돼 있어요. 돼 있지만은 그 옛날에 사람들이 말하는 신선의 모습은 다른 거죠. 그 사람이 그랬거든요. 앞으로 황인종의 시대가 온다. 대한민국 한민족이 이거 넘버원은 그때부터 20대 때까지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이게 잘못된 게 제가 주역을 정확하게 공부하고 명리학을 정확하게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형이상학적인 글자를 형이하학적으로 해석하는 게 이렇구나. 새로 오는 지도자는 여자가 아니에요. 워먼이 아니라고요. 그럼 앞세대 지도자는 왜 맨이었나? 앞으로 오는 지도자가 워먼이 확률을 많이 씁니다. 왜냐면 더 유리하니까. 근데 그 세대는 지금의 정치 경제 제도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지금의 경제 정치 제도로는 워먼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경제 제도 정치를 싹 다 바뀌어야 됩니다. 다 그만 바뀌면 됩니까?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여러분들의 인식이 거기 바뀌어야 돼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저 학생운동을 했으니까 여자들 그랬어요. 야, 너희들이 그때 페미 시작되기 전이었거든요. 여성 해방운동 그때 외국에 나온 책이 있으니까 그걸 갖고 이야기했었는데 여성 해방운동을 하려고 하면 먼저 너가 핍박받은 걸 말하지 말고 너가 여성 스스로 먼저 당당해서라. 여성 스스로가 여성의 힘을 가져라. 그 다음에 요구를 해라. 남자한테. 왜? 싸울 개념을 하지 마라. 너야 우리하고 아무리 싸워도 무조건 지게 돼 있다. 어차피 권력 우리가 남자가 갖고 있다. 우리가 권력을 갖고 있는 걸 가져가려 하지 말고 너희들이 권력을 만들어가지고 양분하려고 해라. 그게 그게 싸움을 잘하는 방법이다. 한마디로 네가 힘을 키우라 했거든요. 그게 잘못되가 지금은 페미니즘이 되고 미국처럼 미국, 캐나다처럼 엉망이 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잘못되면. 이런 잘못된 생각을 김건희가 어떤 이유로든 저는 그 이유를 알아요. 그 심리적으로 변화온 과정을 알기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이지만 그것을 거기에 대해 기쁜 거죠. 앞으로 여자가 이게 될 수 있네. 거기서 어디까지 갑니까? 나도 될 수 있네. 그게 바로 지금 이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김건희는 새롭게 지금 오는 세상이 지금 이 시점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뭡니까? 털을 닦는 사람. 그것이 지 남편인 성렬이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면 사주로 보면 착각을 할 만해. 그 두 사람 사주를 보면. 제가 사주를 공개적으로 말 안 하는 거는 그냥,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어서 그렇고 두 사람 사주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건희는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건희는 원래 이번 계엄을 하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이 나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김건희는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활동을 성렬보다 많이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외국으로 계속 다니고 외국 나가서 자기 이미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한국의 뛰어난 여성형 지도자 그리고 본인의 과거를 나중에는 민비라는 이유 바로 그겁니다. 다르게 세탁을 한단 말이에요. 나 옛날에 이랬는데 한마디로 진흙에서 가장 더러운 것에서 연꽃이 피었다.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희는 그 지도자가 되고 싶은 게 엄청나게 야망이 큽니다. 야망 정도가 아닙니다. 그 뜻을 처음 언제 가진지 아십니까? 100여 년 전에 민비 때 민비가 그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바람 잡아준 게 진령군이 단순히 무당이라서가 아니고 그때 진령군이라는 그 놈이 지금 청공과 똑같은 짓을 했던 거예요. 뭐냐? 그때 당시에 나온 아이고 이제 세상이 바뀝니다.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조선 말조의 상황에서 보면 외세들이 들어오고 엉망진창이 되는 나라에서 이젠 조선조가 만약에 대한제국이 생겼고 이제 대한제국에 당신이 황비가 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딱 사면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고 여왕이 될 수 있다는 그게 빠졌던 겁니다. 진령군이 그 짓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지는 지껏 챙겼잖아요. 바로 그때 그걸 듣고 맞다 내가 그게 될 수 있겠다. 아 민씨네. 사실 그 백선민씨하고 달라요. 다른데 아 민씨가 그게 되구나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 착각을 했던 과정 속에서 벌어진 일이 민비가 본인이 권력을 쥐려고 했던 거. 실패로 돌아갔죠. 왜냐하면 외국에서 가만 안 있으니까. 그래서 뭐 참혹하게 죽었잖아요. 사람들은 뭐 명성황후라 불러야 되는 민비라 되는데 저는 뭐 관심 없어요. 대한제국은 자체에 별로 관심 없으니까. 제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겁니다. 짧게 민비로. 그때 실패했잖아요. 역사는 모든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아니고 그때 그 역사는 다시 그러니까 역사의 필연적인 사건들이 한 두 번씩 반복된 이유가 있어요. 한 번은 리허설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은 그 리허설에 참석했던 사람이 대부분 다시 돌아와서 새롭게 하는 겁니다. 석가모니도 자기 깨닫기 전에 23번을 윤회해서 지구상에 계속 다시 왔다 갔다 해갖고 24번째 된 겁니다. 한 번에 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리허설을 이 양반은 23번이나 했어요. 예수도 몇 번 했고 앞에 엘리야로 한번 내려왔었고 또 누구로 내려왔더라. 하여튼 3번인가 4번인가 왔다가 이걸 뭐 공개적으로 가장 금전에 앞전에 더 있었고 많아요. 그건 대부분 사람이 다 그래요. 깨달음을 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못 이룬 거를 그때 딱 리허설 해본 거 됐다. 이 정도 됐지? 됐어. 하늘에 불러 올리고 자 다음번 내려가서 잘해야 되는데 또 그대로 하는데 너 민비가 있을 거잖아요. 민비 너는 어디 가자. 요번에는 근데 요까지는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까지는 안 될 건데 요까지만 해라. 예를 들어서 요까지만 해라. 근데 지금 이까지 안 돼. 이까지만 해야 돼. 이유가 있어. 왜? 다음. 근데 인간은 뭡니까? 욕심을 부린단 말입니다. 태어나서 욕심 부리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어요. 민비의 뜻은 건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의는 진짜 통일 대통령을 바라는 겁니다. 진짜. 그 통일 대통령이 대한민국 통일뿐만이 아니고요. 세계의 여성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너무 제가 황당하게 들리죠. 김호준이 말보다 더 황당하게 들리죠. 저 여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밀고 오고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는 겁니다. 성렬이는요. 그냥 성렬이한테 건의는 어떤 거냐면 단순한 아내의 정도가 아니에요. 성렬이가 하는 모든 말을 견의의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성렬이 성격이 더 붙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렬이가 못하면 집에 가면 건의한테 엄청나게 깨지거든요. 찍소리도 못합니다. 찍소리 못하는 정도가 완전 상명하복의 관계라고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고종과 민비와 똑같았던 거예요. 그럼 대원군은 골치 아프고 진짜. 그래서 이재명은 보세요. 이재명 나니까 대법원 판단이 막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이재명 아직 권한과 일격이 남아있어요. 많이 남아있습니다. 저 사람이 대통령 된다 해도 문제예요. 돼도 쉽게 안 돌아갑니다. 네. 왜냐하면 아직 국민의힘이 힘이 남아있고 성렬이가 곱게 안 넘어갈 거기 때문에 건의가 그래. 건의가. 앞전처럼 뭐 참혹하게 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전 끝까지 버틸 거거든요. 그래서 전생에 한번 그러니까 민비라는 사람으로 태어날 때 그 사람은 하늘에서 어떤 우리의 영혼이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요까지만 해 이래 했는데 들어간 팔자가 생기잖아요. 그 팔자 안에서 사람은 욕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욕망의 한계 범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욕망의 범위가 이래 있어요. 욕망의 범위가 이만큼이라면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범위가 이만큼이에요.
근데 생각은 자유이긴 이만큼 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가지고 생각과 뜻과 노력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원래 항상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인간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생각할 수 있는 노력도 줬거든요. 생각은 자유다. 하지만 넌 이거야. 이거는 절대 불변입니다. 왜 불변이냐면요. 자연의 법칙에 여러분 단 한 명이 그것을 깨뜨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이상을 얻어가게 되면 전체 질서가 깨져요. 우리 그걸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명, 100명이 깃발 들고 있는 한 명이 다르게 들어보세요. 그 전체 그림이 엉망되잖아요. 마스게임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성공은 사주에서 벗어나는 것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never ever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루어지는 범위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죠. 약간 빗나간 거지만 대부분은 잘 되는 10%로 가지 않고 안 되는 90%로 간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필요한 노력하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사주에서 벗어나는 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주에서 민비한테 허락한 건 이만큼이었는데 이게 죽고 나니까 저가서 난리친 거예요. 아, 원래 이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 리허설이었잖아. 본 게임 가서 잘해. 연습 경기에 힘 빼지 말라고. 리허설인데 왜 그거 잘해? 컨디션 조절, 리허설에 꽝 빽빽 지르다가 본 게임 못하면 어떡해? 아, 맞네요. 알았습니다. 본 게임 가서는 좀 더 잘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그때는 더 좋아.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지금부터 더 커져. 거기서 네가 잘할 수 있어. 대신에 그 되는 과정은 좀 힘들 거야. 네가 좀 사창가가 바로 지금은 룸살롱이죠. 그죠? 사창가도 다녀야 되고 남녀관계 다 복잡해져요. 일단 그리고 김건희 왜 애 못난지 모르시죠, 여러분들? 그 둘이 왜 자식을 안 가질까요? 그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 두 사람 왜 자식 안 가질까요? 그 답이 있어요. 그게 사주에 답이 있어요. 결혼해서 자식을 안 가지잖아요. 안 가지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못 가진 겁니다. 자식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김건희는 이번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저 야망을 품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늘에 김건희 허락한 거는 야, 너 생각은 자유인데 너 여기까지만 해. 또 저번처럼 무리하지 마. 오버하지 마. 오버하면 이제 오버할 때마다 너 죽고 나서 곤장 한 대씩 올라가.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아냐고요? 저는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 아는 건 전 추측이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추측이 아니고 예측이 아니고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의가 자꾸 오버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늘 이런 이야기를 건의가 저는 욕심을 갖고 있다 이야기를 해왔는데 어제 아래 잘했다 그래요. 방송 김효준 씨가 나와가지고 김건희가 개헌 후 개헌을 통해 통일 대통령이 될 것으로 믿었고 지금 현재 믿고 있다고. 지금 현재 믿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은 성렬이가 대통령이 하고 나서 지금 이재명을 죽이려는 이유도 그 이재명을 자꾸 쳐내고 한동훈이 다 지금 이번 다 있을 동안 다 쳐내고 본인 혼자 딱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싹 나가서 대통령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성 대통령. 진짜 투표로 나온 여성 대통령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박근혜는 뭐 아버지 후광이지만 지는 자기 스스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플랜 B가 이 중간 안 되면 애매하게 뭐 안 되면은 플랜 B를 생각하지. 그게 올 초부터 했던 거예요. 왜? 갑진년에 건의는 진년에 착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여튼 착각을 하게 됩니다. 진년에 착각을 하게 되고 성렬이는 무리수를 두게 되고 성렬이는 무리수를 내년에 더 둡니다. 무리수를 둔 결과로 인해서 탈진하는 게 내년에 납니다. 그래서 성렬이가 그래 되는 건데 건의가 그래서 푸시를 했던 플랜 B를 했던 거예요. 계엄 안 되면 계엄을 해보자. 계엄. 그래서 올해 초부터 계엄을 준비했던 게 정황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엄에서 이렇게 쳐 없애고 하면 개헌을 하는데 개헌하고 나서 진짜입니다.
건의는 개헌 후에 대통령 후보로 나갔으려고 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김건희가 대통령이 되면 뭘 추진하려는 겁니까? 남북 정상회담과 더불어 남북 통일을 추진하는 겁니다.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본인의 치적 1번으로 하는 게 남북 통일이에요. 남북 교류를 통해서 빠른 자기 정권 시일 내에 남북 통일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김대중도 생각하지 못했던 시도 하지 않았던 노무현 문재인은 누구도 생각 못했던 것을 본인은 하고 싶어요. 그게 또 통일 대통령이에요. 그리 대한민국이 통일되고 여기서 후촌의 지도자가 여성이 되고 그래서 세상에 자기의 줄가를 알린다. 그게 바로 자기 운명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건 아닌데 착각을 하는 거죠. 이까지 착각을 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자기는 여기까지만 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민비 때보다는 더 많은 권력을 가졌었고, 그래서 지금 재미있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제가 말한 것처럼 민비로 했을 때 못 누렸던 것들, 그리고 자기가 참혹한 결과를 말한 것들을 이번에 나와가지고 싹 다 한 2년 동안 정말 즐겼잖아요. 전 세계 다 다니면서 할 거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개헌만 하고 그냥 플랜 A로 그냥 욕심부리지 않고 갔으면 5년까지 갔겠죠. 그동안 법적으로 어쨌든 이재명을 계속 날리려고 시도를 했으니까. 예. 그 이미 조국도 이미 이번에 개헌 상관없이 날아가는 상황이었고 2년 동안. 그러니까 다음 대선 때 나올 사람이 야권에 없단 말입니다. 다음 리더가. 여권에도 없고 물론 한동훈은 총리나 이런 거 시키려 했는데 야가 배신했으니까 치를 떠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새끼가 나중에 내가 니 총리 시키려고 하는 거는 네가 지금 나를 뒤통수를 치네? 이래 된 겁니다. 그게 그 건의가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된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제 말이 잠시만요. 제 말이 근거가 있냐? 근거는 있습니다만 일단 지켜보십시오.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돼가는지. 제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 있어 그랬죠. 통일 대통령이 될 것으로 믿었고 현재도 믿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성렬이 얼마 전에 그 이야기했죠. 계엄하기 전에 돌을 던져라. 난 돌을 맞고 갈 것이다. 바로 보세요. 왜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니까요. 자기들이 보는 것과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래서 사이비가 무섭다는 겁니다. 이런 걸 옆에 자꾸 부추겨서 그래요. 그걸 꼭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건의는 저렇게 한 거고, 그래서 아직, 제가 사옴이 문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4.5가 절대 조용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